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애플이 1년이 넘는 기간을 통틀어 가장 큰 하루 낙폭을 찍었습니다. 하루 만에 6.12% 빠지면서 시가총액으로 약 2,650억 달러가 증발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00조 원이 넘는 가치가 단 하루에 사라진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애플이 여러분이 다음에 살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올렸거든요. 보통 가격을 올리면 회사가 돈을 더 버니까 주가가 오를 법한데 어젯밤은 정반대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가격 인상을 만든 원인이 같은 밤 또 다른 회사 하나를 사상 처음으로 메타와 테슬라보다 비싼 회사로 만들어놨습니다. 마이크론이에요. 똑같은 사건 하나가 한쪽은 주저앉히고 다른 한쪽은 왕좌에 앉힌 겁니다. 오늘은 어젯밤 나스닥을 가른 이 갈림길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부터 보죠.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는 0.81% 올랐고 우리가 들고 있는 3배짜리 TQQQ는 2.25% 반등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잔잔한 상승장이에요. 그런데 그 잔잔한 표면 아래는 올 들어 손꼽히게 격렬하게 갈라진 하루였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무거운 종목들이 한꺼번에 무너졌거든요. 애플이 6%, 마이크로소프트가 3.46%, 아마존이 3.1%, 메타가 2.65% 빠졌어요. 지수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한 대장들이 이렇게 줄줄이 내렸는데도 지수가 오른 건 반대편에서 반도체가 통째로 불을 뿜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반도체를 묶은 지수를 따라가는 SOXX가 3.94% 뛰었고 마이크론이 15.74%, 저장용 메모리를 만드는 샌디스크가 하루에 21% 넘게 솟았어요. 메모리 만드는 장비를 파는 회사들도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가 13%, 램리서치와 KLA가 7%대로 무더기로 올랐습니다. 장중 흐름을 보면 이 분열이 더 또렷해요. 어젯밤 장은 마이크론 깜짝 실적에 한참 갭을 띄우고 출발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첫 30분 만에 반도체가 통째로 토해냈습니다. QQQ가 개장 직후 2.7% 가까이 빠지며 밤 11시렵 그날 바닥을 찍었어요. 마이크론도 장 초반엔 7% 넘게 흘러내렸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루 종일 천천히 되감았습니다. 겁에 질려 다 던지는 패닉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소수만 빠지고 나머지는 차분히 자리를 지킨 하루였어요. 실제로 어젯밤 오른 종목이 308개, 내린 종목이 199개로 시장의 60%는 초록불이었습니다. 무너진 건 시장 전체가 아니라 가장 덩치 큰 소비 기술주 몇 개였던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답은 어젯밤 새로 생긴 게 아니라 몇 달째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할 때마다 바닥에 깔려있던 바로 그 변수, 메모리 부족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미친 듯이 불었고 공급이 못 따라가면서 메모리 가격이 치솟았어요.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와 저장장치 가격은 최근 3분기 만에 4배로 뛰었습니다. 핵심은 이 가격 폭등이 누구에겐 매출이고 누구에겐 비용이라는 겁니다. 메모리를 만들어 파는 마이크론 같은 회사는 그 폭등을 고스란히 이익으로 가져갑니다. 반대로 그 메모리를 사다가 자기 제품에 박아넣는 애플 같은 회사는 같은 폭등을 고스란히 원가 부담으로 떠안아요. 어젯밤 시장을 가른 건 인공지능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귀해진 메모리를 파는 쪽이냐 사는 쪽이냐였습니다. 왜 하필 인공지능이 메모리를 이렇게까지 빨아들이는지가 이 부족의 뿌리예요. 인공지능 모델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펼쳐놓고 계산합니다. 그 데이터를 칩 바로 옆에서 잠깐씩 담아두는 그릇이 메모리예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인공지능 칩 하나에는 평범한 컴퓨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양의 고성능 메모리가 바짝 붙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새로 지으면 그런 칩이 수만 장씩 들어가고 그 수만 장에 또 메모리가 겹겹이 따라붙는 거죠. 전 세계가 동시에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달려드니 세 곳뿐인 메모리 회사의 생산 능력이 통째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노트북과 휴대폰에 들어갈 평범한 메모리까지 모자라지고 값이 같이 뛰는 거예요. 애플이 맥북 값을 올린 근본 원인이 따지고 보면 지구 어딘가에 새로 들어선 인공지능 서버에 있는 셈입니다.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인공지능 경쟁의 병목이 어디에 있느냐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한동안은 엔비디아의 연산 칩을 구하느냐가 전부였습니다. 칩만 손에 넣으면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다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 칩을 아무리 많이 깔아도 옆에 붙일 메모리가 모자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경쟁의 진짜 좁은 길목이 연산에서 메모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메모리 회사들이 통째로 솟고 그 메모리를 사다 쓰는 회사들이 밀린 건 시장이 이 병목의 이동을 가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장면이에요. 이 메모리 부족이 금방 풀리지 않을 거라는 것도 어젯밤 가격에 깔린 전제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은 줄어들기는커녕 분기마다 더 커지고 있고 그 계획이 한번 발표되면 몇 년에 걸쳐 메모리 주문으로 이어져요. 반대로 그 메모리를 찍어낼 새 공장은 하루아침에 늘릴 수 없습니다.
수요는 빠르게 차오르는데 공급은 느리게 붙는 이 시간 차이가 메모리 값을 떠받치는 진짜 힘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가격을 올린 것도 한 번으로 끝날 결정이 아닐 수 있고 회사가 앞으로 더 올릴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사는 쪽 애플을 보죠. 애플은 어젯밤 맥과 아이패드 그리고 집에서 쓰는 기기와 비전 프로 헤드셋까지 가격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가장 싼 맥북 네오가 $599에서 $699로, 아이패드 프로가 $999에서 $1199로, 비전 프로가 $3,499에서 $3,699로 뛰었어요. 맥과 아이패드도 모델에 따라 두 자릿수 비율로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만 아이폰 가격은 이번엔 건드리지 않았는데 회사는 앞으로 다른 제품도 더 올릴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어요. 애플은 그동안 이 원가 상승을 회사가 떠나나 고객을 막아줬지만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는 지점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품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처음 본다고도 했고요. 팀 쿡은 이 상황을 100년에 한 번 오는 대홍수에 빗대면서 4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었지만 어떤 분야에서도 이런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을 올렸는데 주가는 6% 빠졌습니다. 가격 인상은 보통 매출이 늘어난다는 뜻이라 호재로 읽히거든요. 그런데 어젯밤 시장은 이걸 정반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애플이 값을 올렸다는 건 그만큼 원가 충격이 회사 혼자 삼킬 수 없을 만큼 컸다는 신호예요. 둘째, 값을 올리면 그만큼 덜 팔립니다.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한테 더 비싼 맥북을 들이밀면 살 사람이 구매를 미루거든요. 매출이 늘기는커녕 판매 대수가 줄어들 위험을 시장이 더 무겁게 본 겁니다. 셋째가 가장 아픈데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던 그 인공지능 메모리 호황이 애플한테만은 순수한 비용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애플이 그 거래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는 게 어젯밤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애플만의 사정이 하나 더 겹칩니다. 애플은 원래 가격을 잘 안 올리는 회사로 유명했어요. 부품값이 올라도 웬만하면 회사가 마진으로 버티면서 같은 가격에 더 많이 파는 쪽을 택해왔습니다. 그 가격 동결이 애플 마진의 자존심 같은 거였는데 그걸 깨고 주요 제품을 한꺼번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엔 더 큰 경고로 읽혔어요. 그 단단하던 애플조차 못 버틸 만큼 메모리 청구서가 무거워졌다는 뜻이니까요. 가격을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애플이 가격을 올려야만 했다는 그 사실이 어젯밤 주가를 때린 진짜 이유에 가깝습니다. 실제 소비자 반응도 딱 그랬습니다. 맥 사용자들이 모이는 한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이 가격이면 지금 쓰는 기기를 더 오래 버티겠다거나 맥 스튜디오 인상폭이 너무 과하다는 불만이 줄을 이었어요. 새 제품을 사는 대신 교체를 미루겠다는 반응이 핵심입니다. 가격 인상이 곧바로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걱정을 소비자들이 직접 증명해 보인 셈이죠. 월가도 이 인상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올린 만큼 판매가 줄어 결국 실적에 부담이 될 거란 회의론이 나왔어요. 이제 파는 쪽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숫자 자체는 어제 새벽에 나온 거라 오늘 다시 풀지는 않을게요. 어젯밤 새로 벌어진 일은 그 실적에 대한 정규장의 답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은 어젯밤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고 시가총액으로 메타와 테슬라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어요. 한때 시총이 약 1조 4천억 달러까지 불었는데 이건 딱 1년 전의 10배에 가까운 몸집입니다. 메모리 회사라고 하면 오랫동안 경기 따라 오르내리는 따분한 부품주 취급을 받았는데 그런 회사가 페이스북을 가진 메타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전기차 회사 테슬라보다 비싼 회사가 된 거예요.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옆에 붙는 고대역 폭 메모리를 만드는 미국 유일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는 정직하게 짚고 갈 대목이 있어요. 마이크론이 메타와 테슬라를 넘어선 건 장중 한순간, 그것도 아주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그 격차는 주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다시 뒤집힐 수준이었고 실제로 마이크론은 장중 고점에서 한참 밀려 마감했어요. 게다가 애플은 어젯밤 그렇게 빠지고도 여전히 시총 4조 달러를 웃돌아 마이크론의 2배가 훌쩍 넘습니다. 마이크론이 메타와 테슬라를 제친 건 분명 상징적이지만 빅테크 최상단과는 아직 체급이 다르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이건 굳어진 우위라기보다 시장이 인공지능의 가치가 어디에 고여 있는지를 다시 매기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화려한 서비스나 브랜드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돌리는 데 없으면 안 되는 물리적 병목, 그 메모리를 쥔 회사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세상에 사실상 세 곳뿐이라 마이크론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건 같은 메모리를 만드는 한국의 두 대표 기업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메모리 호황이 어디까지 진짜인지를 두고 시장은 지금 두 패로 갈려 있어요. 한쪽은 마이크론이 메타를 넘어선 것 자체가 인공지능 인프라가 진짜라는 증거라며 돈을 버는 건 화려한 서비스 회사가 아니라 그 밑에서 부품을 대는 회사라고 봅니다. 다른 한쪽은 이렇게 가파른 급등 자체가 막바지에 터지는 과열의 전형이라며
이런 급등의 끝은 늘 공급 과잉이었다고 경계해요. 메모리는 원래 사이클을 가장 심하게 타는 산업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10년대 후반에도 값이 크게 치솟았다가 이듬해 공급이 넘쳐 가파르게 무너졌어요. 호황의 강도가 셀수록 다음 사이클의 무게도 같이 쌓인다는 게 이 산업의 숙명이라, 같은 숫자를 보고도 한쪽은 새 시대의 시작을, 다른 쪽은 사이클의 꼭대기를 읽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결국 이 수요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답해줄 텐데, 그건 앞으로 분기마다 나오는 데이터 센터 투자 숫자로 확인해 나가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이게 애플 혼자만의 헛발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같은 날 하나 더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엑스박스 게임기 가격을 올렸어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역시 메모리와 저장 장치 값이 치솟은 게 이유였습니다. 회사는 게임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원가가 이미 2.5배 넘게 뛰었고 내년 가을까지 또 한 번 2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어젯밤 마이크로소프트가 3.46% 빠진 것도 애플과 같은 메모리 청구서를 받아든 회사라는 맥락에서 함께 익힙니다. 컴퓨터를 만드는 델이 어젯밤 5.6% 빠진 것도 같은 줄기예요. 메모리를 사다 쓰는 회사들이 한날 한시에 같은 역풍을 맞은 하루였습니다. 메모리 부족이 이제 반도체 업계 안의 이야기를 넘어 여러분이 사는 노트북과 태블릿과 게임기 가격표에까지 닿은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의 성격은 분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종목이 다 오른 날도 다 내린 날도 아니었어요. 귀해진 메모리를 파는 쪽은 웃고 사는 쪽은 운 날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건 인공지능의 상징인 엔비디아조차 어젯밤은 1.64% 내렸다는 점이에요. 엔비디아도 결국 그 비싼 메모리를 사다가 자기 칩 옆에 붙여야 하는 처지라 메모리값 폭등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자리에 있거든요.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깐깐하게 이 호황의 돈이 정확히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지를 가려서 값을 매기고 있어요. 시장 안에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를 업종별로 보면 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어젯밤 가장 강했던 건 공장과 건설 장비를 만드는 산업재로 2.2% 올랐고, 병원과 제약을 묶은 헬스케어가 1.5%, 기름을 캐고 파는 에너지도 1% 상승했어요. 반대로 가장 약했던 건 카드와 금융, 그리고 옷과 외식 같은 경기 소비재였습니다. 무거운 인공지능 소비주에서 빠져나온 돈이 인공지능 호황과는 거리가 먼 전통 산업과 가치주 쪽으로 옮겨간 하루였어요. 건설 중장비를 만드는 캐터필러가 6% 넘게 오르며 다우지수를 떠받쳤고,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은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인공지능 안에서도 비싼 자리에서 싼 자리로, 또 인공지능 바깥에 잊혀있던 종목들로 자리를 옮겨 다닌 날이었어요. 이 분열은 지수의 통째로 올라타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젯밤처럼 지수는 0.81% 올라 잔잔해 보여도 그 안에서는 한쪽이 두 자릿수로 솟고 다른 한쪽이 6%씩 빠지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3배짜리 TQQQ는 어젯밤 하루 안에서도 고점과 저점 차이가 9%를 넘나들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7% 넘게 빠졌다가 다시 끌어올린 그 출렁임을 3배로 그대로 겪은 거예요. 같은 지수를 들고 있어도 3배로 흔들리는 우리 입장에선 표면의 잔잔한 숫자보다 그 안에서 무엇과 무엇이 싸우고 있는지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희 실계좌도 짧게 전해드릴게요. $10,000로 시작한 계좌는 어젯밤 TQQQ가 반도체 반등을 따라 2.25% 오르면서 지금 약 $14,200입니다. 전략은 그대로 롱페이지예요. 나스닥 100이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13% 넘게 위에 있어서 어젯밤도 시스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리는 아직 식지 않았어요. 변동성 지수는 19 근처로 평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시장의 탐욕과 공포를 보는 지수도 25로 공포 구간입니다. 어젯밤 개장 직후 변동성이 한 차례 튀었다가 시장이 되감으면서 가라앉은 게 지금 시장 심리를 그대로 보여줘요. 겁은 남아있는데 그 겁을 이기고 한 발씩 들어오는 돈이 부딪히는 국면입니다. 이 메모리 부족을 길게도 한번 봐두면 좋겠어요. 부품 하나가 몇 분기 만에 4배로 뛰면서 산업의 무게중심을 통째로 옮기는 일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새 수요가 진짜로 한 시대를 끌고 갈 거라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그 시대의 가장 안쪽 부품을 둘러싼 첫 장면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이게 과열의 막바지라면 지금의 환호가 몇 분기 뒤엔 공급 과잉의 한숨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둘 중 무엇이 됐든 매일 밤 우리 나스닥을 흔드는 힘의 한복판에 메모리가 들어와 앉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애플이 얼마나 팔리는지, 마이크론이 얼마나 버는지를 따로 보던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둘을 잇는 메모리라는 한 가닥을 같이 봐야 어젯밤 같은 날을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밤 다시 미국장이 열립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이크론이 메타와 테슬라 위에 계속 머무는지,
아니면 어젯밤처럼 잠깐 올라섰다 다시 내려오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작된 이 가격 인상이 다른 소비 전자 회사들로도 번지는지예요. 어젯밤 미국에서 불붙은 이 메모리 랠리가 오늘 우리 아시아 메모리 종목들로도 옮겨 붙는지도 함께 지켜볼 만합니다. 다음 주에는 운동화를 만드는 나이키와 술을 만드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실적을 내놓는데 값이 오른 물건을 소비자가 계속 사주는지를 가늠하게 해줄 숫자라 같이 챙겨볼 만하고요. 어젯밤 장을 이해하시는데 오늘 정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